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박수까지 치실 건 없고 오늘이 이제 그 3월 28일 그러니까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네 번째 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이 추천 물건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하기 전에는 11시에 한 번 하고 2시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었어요. 자리가 좁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발표를 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몇 분 와셔서 강의를 좀 듣고 있습니다. 먼저 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먼저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제가 추천 물건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복기를 해서 설명을 한번 다 해서 우리가 낙찰 받은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수 경매는 낙찰 받는 것이 50%고 낙찰 받은 걸 가지고 돈으로 만드는 게 50%예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찰 받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만들어 놨냐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먼저 번 넘어가는데 그 제가 먼저 번에 제가 그 해줬던 이 교재 갖고 오셨습니까?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2019 타경 82864죠. 자, 보시겠습니다. 82864. 자,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일권 이렇게 되는데 지목이 뭐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근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토지 지분만 나왔죠. 토지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건축물이 있죠. 근데 건축물 매각 제외로 돼 있죠. 제외로 돼 있는데 밑에 여기 보시게끔 돼요. 밑에 보시게끔은 건축물 관리자가 누구누구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저 땅은 건축물 관리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경매를 진행할 때 조건이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다 내려다 봐도 특별 매각 조건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이라고 하고 다 과소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때 특별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사장님이 낙찰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농지증을 내라고 또 담당자가 얘기한 농지증을 하러 간 거예요. 농지증을 하러 갔더니 뭐라고 했냐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겠다. 해서 제가 그냥 사장님께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이 받으신 거예요.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왜 그거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원상복구하라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뭐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채양을 만들어 놨죠. 채양이 불법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저 채양이 불법인 거를 원상복구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본 저것이 불법이라면 저것은 사실상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과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 없다고 참견할 일이 아니야.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 누가 해야 돼? 건축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왜
이 앞에 창이 있다고 농지과에서 이거 낙찰 받고 뭐 며칠 이내에 이거 철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뭘 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 농지증을 지금 해준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보면 농지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지. 돈 버는 게 좋지.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담당자도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고 참견 안 해야 될 문제를 담당자한테 못 모르고 한번 물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 담당자가 우리를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사람은 안 들어오니까. 근데 내가 낙찰 받아서 이거는 어떤 농지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어간다? 들어가라.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들어오고 나는 농지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돈이 된다. 돈이 되는 게 두 개지. 하나는 뭐냐면은 지적주당 도로가 없는 도로가 있거든요. 지적주당 도로가 없는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냐면 담당자가 안 해주겠다 그래요.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농지증 안 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돈이 되는 겁니다. 특수경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제가 보면 이건 농지증 필요 없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농지증 받아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추천 물건에서 설명했는데도 내일 모레가 입찰이면 아 교수님 추워도 농지증 안 해준다는데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다가 등록하고 내가 추천 물건 골라주는 사람한테 내가 설명할 때 농지증 염려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라 했는데 자기가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뭐라 그래? 농지증 안 해준다 그래. 그럼 농지증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 아니 내가 뭐라고 답변해? 그 다음에 지적정 도로가 없는데 현행 도로가 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아 이거 사용수납 받기 전에 안 해준다 그러면 나는 아니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데요 하고 얘기해. 나한테 전화해. 입찰이 내일 모레인데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 아니 잠깐만 그 사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담당자도 100%가 아니라 착각을 하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게 누구든지 왜냐면 우리는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법률과 조례를 다 보고 검토한 거고 담당자는 누가 물어보니까 들어간다? 잠깐 보는 거거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땅을 물어볼 때 전화로 물어보지 말라 그러지 제가. 문자로 물어보라 그래요. 왜냐면 답변을 해주려면 제가 문자로 보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나서 판단해서 답변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담당자한테 그냥 전화 딱 걸어서 물어보면 담당자가 이렇게 보면은 많이 생각했어? 지적상 도로가 없어. 그러면 그 담당자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안 된다고 하고 나중에 해주면 돼. 그런데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떤다? 책임다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런 면을 검토를 하고 내가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특수물건이라고 추천한 거거든요. 물론 행정소송을 해서 제가 한 20번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2번 정도는 진 적도 있어요. 진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95% 이상은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퍼펙트한 일은 없지 않냐 이런 얘기 특수경매에서. 그렇지만 90% 95%의 확률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떤다? 입찰 해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창이 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창이 불법으로 내는 것을 농지과에서 그 손을 대야 돼? 건축과에서 손대야 돼?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 다가 사실상 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과에서 농지법으로 다스릴 땅이 아닌 거예요. 저거 자체가.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근데도 담당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그런다? 허물어라 뭐하라 조건을 헐고 뭐 언제까지 허물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허물어야 된다고 나한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농지과에서 그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 농지법에 의한 거니까 너 저기 불법건축 허물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땅에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과에서 다스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해갖고 지금 농지증을 해준다 안 해준다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저한테 이거 낙찰을 받고 한 7, 8번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이라고 했다 보고 농지증 하다니까 농지증부터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 하신지 알아요? 그래요? 그렇게 급해요? 그건 나중에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자, 아니 우리 학생 중에서 농지증 제출하라고 해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바로 농지증 하러 가라고 했더니 그건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담당자가 요구했을 때는 요구하는 대로 가서 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바로 가신 거고, 바로 가시다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같이 본다고 현장 나가서 보니까 뭐가 있다? 불법 차양이 있다. 저걸 허물어라. 허물지 않으면 못한다. 허물단 조건 하에 농지증을 해주겠다. 그랬을 때 내가 저 담당자도 자기가 저거는 합법적인 건축물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게 농지과에서 터치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도 잠깐 늘어난다? 착각한 거라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자 보면 건물이 여기 있죠. 건물 있죠. 근데 뭐만 받았죠? 토지만 받았죠. 그럼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죠.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면은 토지 건물이 있는 땅에 토지 지분만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건물 주인이 또는 다른 땅 같은 지분권자가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잔금 내기 전에 먼저 가서 보면 어떤다? 내가 5분의 1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하고 명함부터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런 뜻이에요. 잔금 내기 전에. 그럼 우리가 합의가 되면 잔금 내기 전에 내가 미납하고 안 내면 공자 우선 매수로 가져가면 되니까. 우린 잔금 내지도 않고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뭐냐면 건물이 있는 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토지가 5분의 1만 낙찰 받았으니까 5분의 4가 지금 남의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5분의 4를 내 걸로 만들고 건물도 뭘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지 제3자한테 팔 수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건물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나 토지의 5분의 4를 내 걸로 만드는 것은 유튜브로 방송으로 못하니까 나중에 따로 낙찰 받으신 분에게는 제가 1대1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다 하고 자세히 내가 설명드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것을 숨기지 말고 낙찰 받았다고 빨리 나한테 얘기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현금으로 바꿔갈 수 있는 준비를 더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 비용 안 받는다. 그냥 4개월에 60만 원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보면 물건을 골랐는데 제가 봐도 한 2, 3천만 원 이상의 남을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으면 내가 오시라리 전 내가 지금 직접 도와줘야 되고 마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직접 도와줄 테니까
컨설팅 비용 얼마 주십시오 하고 컨설팅 하는 걸 내가 세금 계산을 끊어드려요.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낼 때 그 내가 컨설팅 비용을 제해주기 때문에 저한테 생돈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찰 받은 걸 빨리 뒤처리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저놈이 또 컨설팅 비용 달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다.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협상으로 먼저 내가 낙찰자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현장을 가봤더니 여기 보시게끔 돼 있지만 뭐냐면 점포 세놓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여기 전화번호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 거주하고 있을 때는 명함 한 장 주고 내가 낙찰 받는다 하면 되는데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거야.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은 내가 5분의 1 토지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뭐 제 지분을 다시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아이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건물과 나머지 5분의 4를 내 걸로 만드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먼저 거 10페이지 2019-103393 103393 코로나 때문에 변경됐네요. 이게 지금 3분의 1 지분이죠. 3분의 1 지분이죠. 자, 그러면 3분의 1 샀죠, 여러분. 샀으면 팔아야 되죠. 3분의 1 지분 누구한테 어떻게 팔을 겁니까? 3분의 1 지분 누구한테 어떻게 팔을 거예요? 샀으면 팔아야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자, 3분의 1 지분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겁니까? 즉, 아까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포천가하고. 먼저 잔금을 내기 전에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지분권자한테 네가 내 산물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물어보고 만약에 안 산다. 지금 49%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번 떨어졌기, 그러니까 지분이다 보니까 두 번을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3분의 1 가진 사람으로서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 잡을 수 있겠죠. 전부 다를 경매로 내놓으면 70% 선에서 팔리겠죠. 그러니까 49%에 사서 70%에 팔면서 30%의 마진을 내가 취하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맨 처음 거 포천 거 얘기했듯이 제가 건물도 토지도 내 지분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건물이 워낙에 좋다.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봐서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수익이 더 남을 건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49%까지 떨어지니까 55%에 내가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70%에 갖고 떨어졌을 때 72%에 판다. 75%에 산다 그러면 내가 30% 마진을 겨우 취득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질러서 높게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9%까지 떨어진 거를 65% 주고 사서 어떤 사람이 다음번에 봤더니 72%에 낙찰 받아가서 배당 받아오면 취득록선하고 등기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나는 이때는 가격을 얼마 이상 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머릿속에다 넣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낙찰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물건인 경우에는 얼마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번에는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2019 2519 이거 부여금 구결이 거죠? 이거 우리 수강생 중에서 낙찰 받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수강생 낙찰을 안 받은 거네. 여기 보시면 토지 지분이죠. 건물 매각 제외죠. 사실 저거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건물은 전체고 토지는 지분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토지 지분을 마저 내 걸로 든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토지 지분을 내 걸로 마저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입찰을 못 들어가요. 이 사실 보면 특수 경매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내가 이번에 다른 사람은 안 들어오고 우리 수강생 중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은 워낙에 좋아요. 집 자체가 보면 1층이 워낙에 지어놨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2층을 증축을 했더라고. 그 뒤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 시내 중심가에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집 상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다만 토지는 지분이고 건물은 전체 매각이기 때문에 토지를 내가 지분으로 사서 나머지 토지 지분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투자 못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하위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돼. 반드시 나머지 지분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수강생 중에서 들어가고 다른 데는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네 보니까. 다음 것도 보시겠습니다. 2019 551 이거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강생이 낙찰 받았는데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보면은 여기 보면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필지가 두 필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보면 여기 한 필지 두 필지죠. 11 여기 두 필지인데 10은 제가 보기에는 그 농업진흥지역이고 여기 뭐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관리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집에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기 하얀 게 여기 뭐죠? 국어예요, 국어. 국어인데 사실은 뭐 물이 흐르지 않는 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국어는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이 이 불화 신청을 하면 불화를 해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집이 있죠. 집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어디냐면 615-8로 돼 있어요. 건축물 관리장. 그러면 615-8에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주택이 있고 창고, 축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축사, 창고, 주택이 전부 다 어떤다? 615-8번지에 있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다. 낙찰을 받고 농지증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안 해준다. 해갖고 이거는 불허가 농지증 못 해준다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못 해준다고 하게끔 되면 그런다? 입찰보증금 띄는 거예요. 자, 나는 이 사람이 참 웃기는 게 축사죠. 농지의 축사 죄예요, 못 죄요? 그러면 그 농지의 축사진 게 불법 건축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건축물 관리장 있죠? 그런데 이거를 불법 건축물이라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만 안 해준다는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해준다. 우리 수강생 몇 명이나 한테 물어봤어요. 죽어도 농지증 안 해준다는데 어떡할까?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사라 그래, 사지 말라 그래.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수강생이 받았는데 제가 보면은 우리 수강생 중에서 나한테 열심히 강의 들었던 사람은 안 받고 그냥 추천 물건만 그냥 해서 강의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무대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 거야. 저런 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저거 사실은 보면 아무 문제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정수 법무사한테 얘기를 해서 허가 결정을 어떤다? 미뤄달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농지증을 안 넣으면 불허가 나면은 입찰보증금 띄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허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를 미뤄달라.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상태로 이거를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어저께 오전에 일단 접수시켰어요. 접수시키면은 월요일 날 오후쯤 되면은 그것이 연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주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돼 안 돼. 단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보면 담당자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무엇을 주냐면 여기 항공사진 한번 보십시다. 자,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항공사진 보이죠? 보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게 축사입니다. 축사고 여기 집이 있고 여기도 보면 이거 축사예요. 축사. 이게 다 축사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 축사고 가운데 농가주택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땅에 보면 2필지하고 2필지의 축사를 하나의 건축물 관리장에 올라오다 보니까 대표 집은 2번지에 올린 거야. 그러니까 담당자가 2번지는 있지만 2번지에는 없지 않느냐. 2번지에는 건물이 없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2번지는 해주고 2번지는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2번지는 농지증 당연히 해준다. 근데 2번지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못 해준다. 해도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축사죠. 축사가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농지의 축사는 불법 건축 아니죠. 이거 농가주택이죠. 그리고 건축물 관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담당자는 무조건 2필지를 전부 다 한다?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돼서 우리가 훨씬 소송을 해서 이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보면 우리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사유서를 만들어서 이제 법무사가 그 소송을 할 거니까 허가 결정을 연기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마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주겠다고 우기는 게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했는데 나한테 전화 걸어갖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농지증 안 해준다는데요. 이런 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 하지 마요. 제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다 검토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그 다음 거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우, 이거 몇 명이 들어왔죠? 10명 들었네요, 10명. 이것도 2분의 1 지분이죠. 그렇죠?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니까 여기 보면 청구가 얼마로 돼 있죠? 10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 살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부부 같은데 10억의 빚은 떨어버리죠. 떨어버리지 않습니까? 떨어버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 다시 사겠다 그러면 우리가 6억 6천인데 5억 5천만 내놔라. 우리가 얼마 주고 샀으니까? 4억 주고 샀으니까 얼마만 내놔라? 5억만 내놔라. 그래도 1억이 남는다 안 남는다.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지분권자가 안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권한이 있다죠? 다 팔아서 나눠갖자고 권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리 보면은 예를 들어서 4억 주고 샀으면 지금은 뭐대? 60 몇 프로에 지금 산 거죠. 지금 60 몇 프로에 산 거 아니에요? 61%에 산 거죠. 근데 저거를 경매로 전부 다로 내놓으면 몇 프로에 팔리죠? 85%에는 팔리겠죠.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더라도 65%에 사서 85%에서 20%는 마진을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덜 내갖고 4억보다 조금 한 4억 5천까지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도 이러한 거 비슷한 거 물건을 골라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얼마 입찰 들어가야 될까요? 물어보지 말고 내가 협상이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니까 이게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 테니까 내가 얼마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여주시 능서면 매류리 이 시내 가운데 있는 땅인데 도로변 옆에 있고 그 평수가 좀 작기는 한데 우리 전부 다른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먼저 거 30 보면 76제곱미터면 한 21몇 평 정도 되죠. 시골에서는 20몇 평 그러면 작지만은 서울에서는 10몇 평도 큰 거거든요. 집 하나 짓고 그 쓸만한 땅이에요. 근데 결국은 보면은 이게 두 번 떨어지니까 49%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가지고 다시 내가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전부 다를 갖고 오든지 했을 때에 좀 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와 갖고 공유자가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분 매각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 되는 게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것 같으니까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왜 들어가야 돼?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데 왜 들어가야 돼? 응? 아니,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거라고 빨리 죽는 사람 봤어?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면 가져가는 거고 안 들어올 때는 얘는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5번 들어가서 4번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왔다 한 번 낙찰 받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점 바람직점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식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실까요? 이번에 이제 33페이지서부터는 이제 30날하고 31다 보니까 아직 날짜가 안 지났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4월 12일 날인가가 될 거예요 아마. 두 번째 토요일 날이 4월 12일인가 되죠? 완전 틀리나? 4월 11일. 그러니까 요거는 4월 11일 날 결과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한번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 발표한 날보다 제가 이게 3월 30날에 31날 거를 먼저 제가 발표했던 거를 이거를 오늘 발표하면 내일 모레를 가서 바로 입찰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4월 11일 날에도 발표하면서 한 13일, 14일 것까지는 그날 같이 발표를 해요. 너무 미리 지금 한 보름 전에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되고 조사해봐야 될 거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거는 요 다음 달 4월 14일 날, 11일 날 그 안 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 코로나가 4월 달에도 끝이 안 날 것 같고 또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제가 2번씩 해서 2시간씩 해서 책 한 권 갖고 한 달을 강의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시간 낭비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고 싶으시면 매월 첫 번째 월요일, 화요일 다시 말하면 4월하고 6일하고 7일입니다. 4월 6일, 7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그날 소송 경매 한 권을 이틀에 걸쳐서 4시간씩 4시간씩 해서 8시간에 걸쳐서 그날 강의를 다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도 그냥 지금처럼 한 10여 분 오셔갖고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들으시고 그날도 촬영을 해갖고 밴드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가 지금 할 게 뭐가 있냐면 특수경매를 아직 못 찍었어요. 특수경매.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봤을 때 또 5월 달에 특수경매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보면은 이것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든지다 하는 것이 책이 어저께 그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 개정판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 6월 달쯤에는 강의를 하면서 촬영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한 달에 이틀씩을 해서 4시간씩 해서 책 한 권을 강의를 해서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2번은 첫째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시면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추천 물건은 2번째 토요일과 4번째 토요일에 지금처럼 오시면은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하고 먼저 달에 추천했던 거를 복기를 해서 한번 강의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천 물건 골라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먼저 제가 보름 전에 했던 거, 오늘도 제가 14일 날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벌리겠죠. 저는 그걸 보면 이번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추천 물건 강의만 60만 원 내고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잘 안 돼. 그 저는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이 밴드로 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보면 토지 과정하고 특수경매 과정하고를 해서 지금 전부 다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50만 원을 줄였고 책이 8권이 나가면 책이 시중에서 2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 만드서 책값 빼면 얼마 남죠? 30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 갖고 다시 말하면 토지 개발 과정을 15만 원 갖고 1년 동안 강의를 듣고 특수경매를 동영상을 1년 동안 강의를 듣고 그걸 좀 어느 정도 듣고 알아야지 제가 추천해주고 물건 하는 거를 설명해 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지금 아까 포천권 낙찰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따가 남으셔갖고 저한테다가 그 건물을 나한테로 갖고 오는 법 나머지 5분의 4를 땅을 내 걸로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면은 그걸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규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그 얘기해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 그 농지증 오늘 해야 됩니다. 그 나중에 하면 안 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야. 보면 제가 뭘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내가 답답해 안 답답해? 그리고 맨날 같이 저기 운전하고 어디 멀리 갈 때 내 강의를 몇 번이나 다시 듣는다니까. 그러고 나야지 한 5번 듣고 나야지 아 무슨 뜻인지 이제 좀 몇 번 듣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차 안에서 그걸 반복해서 듣고 난 사람은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난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내 강의를 이해한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못 하게끔 물어보는 거야. 좀 조금 동영상 강의를 좀 수시로 듣고 어느 정도 알아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땅과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거를 답변 주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의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똑같이 등록금을 내놓고
100% 저를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돈을 들인 것을 본전을 뽑자고 하는 것은 나가 있을 때의 모든 부동산의 어려움으로 된다. 물어보고 알아듣고 해결할 때까지 자꾸 물어보고 써먹으면 그만큼 돈이 된다는 게, 돈을 몇십만 원 내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종실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의 특수경매 토지 개발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얼만큼 된다? 써먹을 줄 아느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뭘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하면은, 제가 토지 개발 과정 60만 원, 특수경매 60만 원에서 둘 다 합치면 50만 원의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는 거 60만 원을 받으면서 4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컨설팅 비용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특수 물건을 골라서 돈을 벌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의미는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이론으로 설명해 줬는데 하나씩 낙찰받아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하는 걸, 뒤처리하는 걸 강의의 일환으로 나는 생각하고 한 4개월에 하나 낙찰을 받아보고 뒤처리해봐라. 나는 그거를 강의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낙찰 물건을 골라서 돈 벌게끔 해준다는 했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 받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냥 동영상으로 하고 이 추천 물건만 신청하면 60만 원 된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추천 물건 60만 원 한다 하고 들어가고 고르면은, 나한테 강의 듣는 사람은 열심히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물어보고 재는데, 이분들은 안 재. 그냥 찍어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100% 나한테 다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주기 맞죠. 근데 제가 가르쳐주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너무 못 알아듣다 보니까 좀 힘이 들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도 되고 유튜브로 들어도 되니까 조금 좀 그 강의의 토지 개발과 이 특수경매 원칙을 알아라는 겁니다. 자, 특수경매 이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때는 지금처럼 제가 오른 거는 지분으로 나왔을 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럴 때 떨어집니다. 세 번째, 땅은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일 때 떨어집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한한 물건만 보는 거야. 건물도 있고, 근데 아까 맨 처음에 포천을 거 뭐야?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 같이 지분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내가 토지 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보면 하겠지만은 뭐는 매각 제외? 건물 매각 제외. 그다음에 지적수상 도로가 없는 거, 이런 것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제가 설명해 줄 때 기본적인 저한테 강의 들은 것이 없으면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담당자도 실수를 해갖고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고, 담당자도 판단을 잘못해갖고 이 지적수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못 해줍니다를, 담당자도 실수를 하는 판국에 제가 그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한테다가 내한테 물어본 데가 전화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소리는 또 못해요. 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고 내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 소리는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그 얘기 못해요. 그러면 나한테다가 담당자가 안 해준대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제 얘기를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웬만만 하면은 이 특수경매와 토지 개발의 정규 과정을 강의를 듣고, 돈 내고 들어도 되고 돈 안 내고 들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3번, 4번씩은 들으시라는 겁니다.
원칙을 알아야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